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320페이지 양도속세입니다. 여러분 양도속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양도세 공부하고 5월 첫 주 바로 들어가면 또 양도세 계속 또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넘게 계속 이제 양도소득세만 계속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이 시험 문제 이게 이제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또 올해는 또 잘 보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올해는 또 출제 가능성이 높고 잘 보셔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보유기간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유기간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 그래요.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일로 보고 양도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세금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양도세. 그런데 이게 시험에 28회 시험 때 예를 들어서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안 나오고 양도취득시기가. 그 다음에 29회 시험 때 여기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안 나오고 30회에서 취득세, 취득시기가 나왔어요. 그럼 양도세에서는 여기서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자, 출제 경향을 보면. 그래서 31회 시험은 이제 여기서 올해 나올 차례가 됐다. 제가 작년에는 29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독립포함제로 낮다. 그래서 제가 좀 소홀히 했었는데 올해는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이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계산 과정.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5, 6월 달, 3, 4월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또 아주 깊은 내용도 일부 또 배우고 또 7, 8월 달에 문제를 통해서 계산 연습까지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계산까지. 그래서 이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고 어렵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이 계산 과정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또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옵니다. 항상 출제 1순위고 또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이 비과세 양도소득도 매년 나오는 거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또 양도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별표시가 다 3개가 돼버렸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의미 특징인데 의 한번 그냥 읽어봅니다. 양도소득세란 우리 같은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사업성 없이 부동산 등을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대가 지불하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분류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국세입니다. 분류과세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양도소득만 과세했죠. 특징 읽어봅니다. 그냥 국세고 또 직접세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하는데 양도자별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았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또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땡입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또 열거주의,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부과되고요. 또 양도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또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과세상인데 별표 2개 합니다. 그래서 과세상 별표 2개 하시고 3개도 되지만 별표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양도세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 당연히 양도세 대상입니다. 먼저 안가로 1번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21페이지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등 기른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자 건물에는 여기 밑줄이요. 부속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토지 건축물 왜 양도세에서는 건물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건축물에는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근데 양도세에서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고요. 밑줄이고 양가로 3번 밑줄입니다. 공무상 등기되지 않은 토지 및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해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한다고 그랬죠? 주요 부동산 세금들 당연합니다. 또 2번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이 돼요. 그럴 때 심화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것들 제가 기초과정부터 적어드렸어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에요? 예?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금방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근데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얘네들 민법에서. 그럴 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지역권 아니라는 거. 시험에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야.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 되는 거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화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에서요 동그라미 2번만 바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미술이여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서 과세한다. 자,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다. 전세권 동그라미 2번 역시 소득세법은 실질에 의하여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서 과세한다. 밑줄자예요. 그래서 역시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3번 부동산 임차권 동그라미 2번을 바로 봅니다.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밑줄이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과세한다 밑줄. 그러므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상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먼저 자,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다음의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1번 밑줄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대상인데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 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지자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밑줄이요. 또 주택 상환 사채 채권 또는 주택 상환 채권 또는 사채 상환의 동그라미요. 이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은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근데 국민주택 채권 있잖아요. 그 옆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 나머지는 그냥 참고고요. 3번 기타 자산 봅니다.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카메라 또 따라와 버렸네. 살짝 문 닫으려고 했더니. 기타 자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타 자산. 먼저 특정한 법인 주식 2가지가 있어요. 자, 2가지가 있는데 요 동그라미 1번 특정 법인 주식 요건 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맨 아래 322페이지 특정한 그 법인의 주식,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으로서. 근데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이 기타 자산에서 특정한 법인 주식 2가지는 중요하잖아요. 그 제목 거기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특정 법인 주식 있잖아요. 특정 주식. 그 동그라미 1번 특정 주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특정 주식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디다 그 옆에다가 자, 한번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놓냐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요건이요. 50% 50 그 다음에 3년 내 50 이렇게 써놓습니다. 3년 내 50 50 3년 내 50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건을. 자, 먼저요. 첫 번째 50%는 이게 뭐냐면 자산 요건이에요. 자산 요건. 시험에서 이 숫자를 바꿔가지고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냥 혹시 지문에 깔려 나왔는데 얘가 특정 법인 주식으로서 기타 자산, 양도세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50%는 자산 요건이에요. 자산 요건. 자, 이 법인에서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한 비율이 50%를 넘어요. 이런 법인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한 비율이 50%를 넘고, 두 번째 요건은 주주 요건인데요. 주주 요건인데 이 법인에서 주주 1인과 그 다음에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50%를 넘어요. 주식 좀 많이 갖고 있네요. 이런 법인에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식을 양도했을 때 3년 내 50% 넘게 양도되면 그러면 요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50, 50, 3년 내 5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거기 동그라미 2번 322페이지 맨 아래에 있죠. 동그라미 2번 특정 법인 주식은 요것은 어떤 거냐면 특정한 법인 주식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건을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80% 단한주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여기서 80%는 자산 요건인데요. 자, 이 법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요. 자,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죠?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 요건.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특정 법인 주식과 달리 특정 주식과 달리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특정 주식이고 여기는 특정 법인 주식인데 특정 법인 주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이. 여기서 말하는 특정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 어떤 것을 영위하는 업종이냐면 이것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여러분 골프장 법인이나 스키장 법인이나 뭐 이런 콘도미니엄 콘도 법인이나 이런 법인은 자산에서 부동산 빼면 뭐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특정한 주식 2가지는 어떤 거냐면 요건이 보세요. 50, 3년 내 50, 80% 단한주입니다. 리듬을 타면서 한번 가볍게 하시면 돼요. 50, 3년 내 50, 80% 단한주요. 앱으로 다 같이요. 시작. 50, 3년 내 50, 80% 단한주요 해당되는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 여러분 읽어볼 필요 없어요. 참고고요. 323페이지 내려와서요. 핵심 정리 이런 거 연락에 외울 필요 없어요.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올해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바꿨어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바뀌었어요. 영업권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323페이지 맨 아래 사업용 고정자산을 뭐로 이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밑줄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데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일단 밑줄이요. 324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324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영업권만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잖아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밑줄짝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영업권의 예를 제가 옛날에는 KFC로 예를 들었었는데 KFC가 저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특정 한국 기업으로 예를 들다가 아유 그것도 이제 뭐 갑질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어떤 코리안 치킨 어떤 프랜차이즈 만약에 광명점이 있습니다. 광명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영업권을 자 토지 건물 그 매장 건물과 함께 또는 임차권과 함께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인데 그런 것과 분리돼서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양가로 저 323페이지 맨 아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 그 제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영업권 나오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시험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 요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요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드릴까요? 그러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면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이것은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근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만약에 영업권만 양도했다. 분리되어 양도하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을 양도하면 이것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자, 기타소득. 그래서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한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이 대상이 됩니다. 자,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여러분이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사업의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면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재 324페이지로 갑니다. 324페이지 보시니까 324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한번 봅니다.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문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영업권을 324페이지 상단에 324페이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곳은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요거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도 체크입니다. 2번, 3번.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고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이 대상이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양가로 3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그저 여러분들 시설 가입 기준 없어요.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 연간 회원권이 100만 원인데 누가 프리미엄 얹어서 판다. 그걸 누가 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수여하는 것만으로
특정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당해 주식 포함 매출이요.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뻥으로 있다고 치고, 자 그럴 때 이런 주식 회원권,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그 예가 또 나와 있죠.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밑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된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별표 시합니다. 이게 올해 이제 추가된 거예요. 올해 2020년 자 개정세법 추가된 건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 대상이 됩니다. 이주권이라는 게 뭔지 용어가 나와 있네요. 이주권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옮겨질 수 있는, 건물을 옮겨질 수 있는 행위에 관한 권리이다. 자, 325페이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325페이지 맨 꼭대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 됩니다. 밑줄이요. 그런 거지. 동그라미 2번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이주권만 따로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은 대상인데 부동산과 분리돼서 자, 그 따로 이주권 가액만 구분 평가해서 구분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 된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인데요.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주식을 제외하고 일정한 주식이 이제 일반 주식이 대상이 되는데, 자, 양가로 1번 상장 주식이요. 주권 상장범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닌데요.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입니다. 주권 상장범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주식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양도한다? 주권 상장범 주식을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근데 양도세가 부과돼요. 근데 장외거래, 자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하면 주권 상장범 주식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요. 왜냐? 여러분은 소액주주죠. 또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니까 증권거래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 상장범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된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 뭐 할 때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는 거. 양가로 2번 주권 비상장범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자세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파생상품은 양도세상이 된다. 금융상품. 파생상품 대상이 된다.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고요. 여러분들. 자, 대상 다 소개해드렸고, 교재 327페이지 기출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28회 때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고저의 양도소득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양도자산은 국내 자산임 그랬는데 1번에 무상이전에 따라서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과태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뭐예요?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 양도는 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예. 3번 사업용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영업권 대상이고요.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그러니까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을 배타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 5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대상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쉬웠죠 여러분들? 28회 때. 양도의 개념과 범위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 뭐냐? 요 3번 개념과 범위 별표 3개 하시고 또 보겠습니다. 개념과 범위.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 뭔지 또 쭉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본과정에서 또 기초과정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빠르게 한번 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또
그 모의고사 같은 것을 여러분이 처음에 보시게 되면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3, 4월 달 뭐 이런 때 모의고사 응시하잖아요. 그러면은 2학년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나 60점 가까이 가 있거나 6점을 넘고 그러지, 보통 처음 올해 공부 시작한 사람이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그냥 평균이 30점대입니다. 40점대 나왔다? 그럼 잘한 거예요.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50점 나오면 진짜 잘한 거고요. 60점 넘었다? 천재예요. 자, 여러분, 진짜로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전국 모의고사를 뭐 타사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를 계속 출제하는데 3월달 모의고사 출제했고 4월달 출제하고 지금 5월달 것까지 지금 문제 출제해서 넘겼는데,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 그 문제는 3, 4월 달에는 학급 난이도로, 중학급 난이도로만 출제해요. 좀 가급적 한두 문제만 좀 어렵게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11월, 12월, 1, 2월 달에 공부한 지식으로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로 출제하니까 쉽게 출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 모의고사 보면 점수 안 나와.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모의고사 처음에 보고 좌절을 합니다. 처음에 보고 좌절해요. 좌절하는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정상적인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학원들이 휴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그 학원도 휴강했죠. 또 애들이 또 자녀들이 어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 있고 그러니까 애들 관리하고 그러느라고 학원에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근 뭐 몇 줄 공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꽤 있습니다. 지금 학원마다. 그래서 뭐 아예 환불해 가는 사람도 있고 공부 포기를 해. 그런데 그런 분들 포기했던 분들 있죠. 나중에 여름쯤 돼서 원서 접수 시즌이 되면은 왠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원서 접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게 공부가 잘 되나? 그래도 막판에 막 그냥 뭐 대충 봅니다. 막 역전. 근데 막상 시험 가서 보면 이게 부족해요. 떨어져요. 그럼 이제 별 하나 달았잖아요. 자, 그랬다가 내년에 이제 다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공부 안 한다,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공부를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두고두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인중개사 수없는 공인중개사 간판 지나다니다 간판 보잖아요. 내가 저거 충분히 하면 딸 수 있었는데, 안에 어떻게 하다가 공인중개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막 그냥 정장 쫙 차려입은 어떤 아줌마들, 여자들, 이제 자기 또래 여자들 딱 보잖아요. 괜히 막 그냥 가슴이 무너져요. 저 여자 뭐 공부 좀 했었나 하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 한켠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두고두고 계속 공인중개사 간판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패배에, 내가 공부 이거 그냥 포기했던 그 패배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 중개사 지금 출사표를 던진 20대나 30대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들이 닥치는데,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패배감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중개사 이거 출사표 덜 끝장을 내면은 그 자신감이 생겨서 뿌듯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겨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자신감으로 해낼 수 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고서 이건 내가 할 거 아니다 좌절하거나 아니면 공부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두고두고 하여튼 계속 후회되고 계속 생각나고, 언젠가 그러다가 다시요, 지금 중개사 공부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5, 6년 전에 뭐 10년 전, 5, 6년 전에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못했어요, 사장 때문에. 그러다가 쭉 안 하다가 다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 6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공부를 다시 한다?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제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그만큼 여건도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고 올해 꼭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기초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자, 양도세는 반드시요, 사실상 유상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 자, 양도세는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인데, 양도라는 것은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과세.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양도라 하면 소득세 법상의 양도라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형식적인 이전은 요거 양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해야죠.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항상 들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있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얘기냐? 우리가 양도 담보라는 것은 제가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이 재봉틀을 담보로 돈을 빌리잖아요. 이 어머니가 여전히 사용 수익을 해요. 재봉틀을 굴려. 근데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을 이전합니다. 이런 게 양도담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만 이전하기 때문에.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있고 있는데 갑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리죠. 대여받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 을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갑이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이렇게 세 개의 권능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 하나의 권리가 민법에 배우잖아요. 우리 세법권 관계없지만 그럴 때 사용 수익을 누가 여전히 하느냐? 채무자가요. 근데 처분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해요. 변제에 대해서 돈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그럴 때 이 갑에서 을로의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형식적 이전이에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채무자 사용 수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가 되는데 채권자가 돈을 갚으면 담보 사유가 소멸됐으니까 처분권 채권자로 왔던 게 다시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안 갚아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때 좀 깊은 내용이지만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 이 매각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재산을 매각한 매각 대금이 만약에 이게 5억이라고 쳐요. 근데 채무가 만약에 3억이에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거 팔아서 자기 채권 만족을 얻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돌려줘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러면 보세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재산이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채무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고요. 3억 원만큼. 그 다음에 최종적인 또 나머지 2억 원을 채무자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이 채무자한테 되기 때문에 요거 양도담보된 자산이 매각됐을 때, 변제 충당됐을 때 채무자, 갑이나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전이 아니니까.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이요. 대가 없이 이전하는 무상 이전은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지. 아이고.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요. 누가 양도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맨 하단에 양도의 개념입니다. 양도란 밑줄입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또 밑줄이요.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와서 한 줄 내려와서 따라서 맨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따라서 자산의 무상이전은 양도세상이 아니라는 거 밑줄 짝입니다. 자, 반드시 양도세는 또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328페이지. 328페이지. 유상 이전을 한 경우 그랬어.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봅니다. 세법에서는 무상 이전의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이전 가운데 유상 이전만을 가리키고 무상 이전 아니고 이런 것들 읽어봅니다. 등기농가 무관하게 한다는 얘기도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 사실상 이전. 자, 양도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능과 관계없이 이전한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쭉 나와요. 그러면 이해한 다음에는 섞어져 있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매도요.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고 내 걸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고요. 매매는 그 동그라미 2번에서요. 세 번째 줄 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용인데 여기에 밑줄입니다. 공매, 경매 포함 밑줄이에요.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제가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를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 좀 물어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제 친구가요, 사업이 지금 집이 잘 안 돼가지고 집이 경매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때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이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그런 좀 수강생이 얘기드렸잖아요. 여러분, 공매나 경매 우리는 지금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배우는 거예요.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예를 들자면 1억에 사는데 이게 7천만 원이 경락이 되면 1억에 산 것을 7천에 팔았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천이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 변론으로 하고 사실상 유상이전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예요.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교환이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서로 맞바꾸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328페이지 밑줄에 교환은 쌍방 당사자 모두 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걸 약정한다는 점에서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와 다르다. 따라서 여기 밑줄이네요. 329페이지네요. 따라서 상호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쌍방거래 모두가 양도성이 된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유 B토지 맞바꾼다. 그러면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하는데 상대방 부동산 받고 내 거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줄 중간은 참고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교환 차이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자산 전체에 대해서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갑소유 A 건물 2억, 을소유 B 토지 1억, 그 차액 1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파는 부동산 전체 가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제목만 아시면 돼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제목만 아시면 되고 법인의 현물 출자도 제목만 아시면 돼요. 이해하신다면은 자, 출자자가 금전위의 재산권을 설립회사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출자예요. 그럼 설립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출자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이것도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법인이 아닌 조합의 현물 출자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해서 양도로 보는데 밑줄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사업체, 즉 1인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 회사에 개인이 1인 회사에 자기가 출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다고 봅니다. 1인 회사에 개인 회사, 1인 회사에 자기가 출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고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고요. 양가로 4번 대물변제입니다. 여러분, 대물변제는 제가 또 자세히 또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한번 더 빠르게 한번 대물변제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대물변제 어떤 거냐? 그러면 대물변제는 이런 겁니다.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를 보시면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요. 대물변제 한번 봅니다.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민법 배우 여러분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관하여 변제하느냐 배우잖아요. 그럴 대물변제는 이런 겁니다.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금전 2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을 채무자입니다. 그랬을 때 변제기가 돼서 을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서 이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을에서 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을이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변제 가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함으로 어떤 대가를 받아요?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2억 원 대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자 보세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이전하잖아요. 가름하여 이전한다. 자 그러면 이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근데 또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민법 750조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소극적 손해로서 위자료,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으로 주게 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이혼할 때 이혼에 이거 다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요일달 강의를 들은 분들은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이 이전한다. 이혼할 때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줍니다. 여자가 경제 능력이 더 있어가지고 남자한테 위자료를 주면서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위자료를 줬다.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를 준다 할지라도 단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행사하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의 경우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제가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신랑 명의로 부동산 돼 있고 신랑이 사업하거나 바깥에 직장 다녀서 돈 벌었어요. 난 집에 소뚜껑 운전만 했어요. 그래도 판례가 한 40% 정도 인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평범한 부부들은. 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남편 재산이 아닌 다음에는 그 이후 재산들은 공동으로 여러분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에 힘입어서 돈을 번 거지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세 물납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한다. 그럼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조세 물납함으로 인해서 제가 재산세, 조세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조세 채무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당합니다. 자,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 이혼의 위자료를 주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으로 대물변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에서 대물변제에 관한 이 내용들은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나왔던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봅니다, 여러분. 329페이지 양가로 4번 대물변제가 뭔지 동그라미 1번 의는 읽어보는 거고 2번도 읽어보시면 되고 심화를 보겠습니다. 심화 329페이지 심화에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 그래서 1번이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관하면서 당사자 일방의 소유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는 채무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양도로 본다는 거 체크고요. 1번. 2번이요. 당의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한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 조건인 경우에도 채무는 양도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이건 뭐 참 그냥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위자료 지배로만 이전 양도에 해당합니다. 좀 더 제가 판례와 통칙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눠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나왔네요. 조세 물납 양도에 해당하는데,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세 물납 제목만 기억합니다.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제목만. 양가로 6번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부담부 증여가 여기 이제 작년 시험에 계산 사례까지 해가지고 서술형인데 실제는 계산 문제로 해서 자세히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작년에 제가 부담부 증여 우리 취득세랑 묶어서 연락이 많이 설명드렸고 좀 더 깊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나왔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자, 어떤 건지 부담부 증여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시계가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이게 조금 빠른 것 같네요. 이 시계가.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 있잖아요. 요거는 또 좀 정신이 온전할 때 설명드린 게 좋아서 잠깐 쉬었다가요. 부담부 증여 소개하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들 쭉 보고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런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